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말 사이 광주 전남 지역에 내린 폭설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 시내 간선도로는 어느 정도 제설됐지만 이면도로와 골목길에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어 출근길과 등굣길은 험했습니다. 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동안 내린 폭설로 등교 시간이 1시간 늦춰진 광주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빙판으로 변한 육교 계단을 종종 걸음으로 내려옵니다. 제설 작업이 이뤄진 차도와 달리 학생들이 다니는 인도에는 눈이 얼어붙은 겁니다. 광주 전체 300여 개 학교 중 절반의 등교 시간을 늦췄지만 통학로가 이렇다 보니 아이 손을 잡고 나서는 학부모들이 많았습니다. 큰 도로는 이제 좀 녹았는데 저희 골목도로는 안 녹아가지고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뛰는데 또 엄마 마음은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좀 염려되긴 했어요. 미끄러운 길이 두려운 노인들. 이곳은 경사가 가파른 골목인데요. 눈이 아직 녹지 않아 일부는 얼어있고 길은 여전히 미끄럽습니다. 눈 쌓인 인도를 피해 바퀴 자국이 있는 곳만 골라 조심조심 발걸음을 내디뎌보지만 행여 넘어질세라 마음은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나이 먹으면 넘어지면 더 불안하죠. 피해서 연막가래 뿌려주면 좋지, 골목이라도. 대설주의보에 대응해 비상근무 2단계를 가동한 광주시는 주요 간선도로에 2천여 톤의 제설자재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자치구가 담당하는 어린이와 노인의 통행이 많은 골목길은 인력과 장비의 부족 때문에 아직도 곳곳이 빙판입니다. 자치구에서도 워낙 면적이 높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더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흘 동안 이어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보행 취약계층이 많은 골목길의 제설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은 며칠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형편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탈당한 지 6년 11개월 만인데요. 대통합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복당을 수용하면서 여당에 대한 견제력과 협상력을 높이고 또 당의 활력도 불어넣자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대승적, 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에 대해서 복당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책임과 사과를 전제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정청래 최고위원도 거듭된 이재명 대표의 요청에 당의 결정에 존중한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1월 탈당한 지 6년 11개월 만에 민주당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통전등화, 백척간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야당 탄압을 효과적으로 투쟁해 나가자. 이번 박 전 원장의 복당은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의 연장선상에다가 박 전 원장 특유의 대여 견제와 협상력 강화, 그리고 정체된 당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개혁과 혁신을 이끌어가야 되고 김대중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 전 원장은 이로써 탈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후년 총선 행보 등으로 보폭을 점차 넓히면서 당의 텃밭인 호남 정책 구심점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무소속 민영배 의원의 복당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시간의 문제일 뿐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복당 수순을 밟을 거라는 게 당 안팎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외교부의 제동으로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이 보류된 데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공식 보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오늘 양금덕 할머니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대상자의 서훈을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외교부가 일본 정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는 광주 도심권 최대 교통 혼잡 지역으로 불리는데요. 백화점 확장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는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터미널과 대형마트, 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몰려있는 광천 사거리.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차량이 밀리는 등 매번 차량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독한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제안됐습니다. 지난달 백화점 확장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도로 선형을 변경하는 대신 광주시의 공공기여 형식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지하차도는 버스터미널 앞에서 서남병원 인근까지 500m의 왕복 4차로입니다. 3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공사 비용은 광주 신세계 백화점이 전액 부담합니다. 거기 중에 이제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거리, 이제 광천 사거리의 교통이 혼잡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하차도를 개선하는 걸로 제안을 좀 했습니다. 신세계는 자체 용역 결과 지하차도를 건설할 경우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F등급에서 D등급으로 개선됐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최대 4분 가까이 걸리던 평균 지체 시간이 50초까지 줄어든다는 겁니다. 광주시는 이번 주까지 도로교통 담당 부서와 관할 구청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 의견 수렴과 건축 인허가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제안한 내용은 이제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의견을 최종 이제 조례에 거쳐서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하차도가 건설되기까지 여러 난관도 있습니다. 광주시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 전에도 지하차도 건설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됐고 백화점 확정안을 담은 신세계 백화점의 지구 단위 변경 계획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 도심 내 교통 혼잡 지역으로 불리는 광천 사거리에 지하차도 건설 사업이 추진돼 교통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2023년) 새해까지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전남에서도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해맞이 행사가 열리는데요. 향일암과 같은 전남 지역의 대표 일출 명소를 김단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해를 향한 암자라는 의미의 여수 향일암. 남해안 대표 일출 명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남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태양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올해는 그 장관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향일암 일출제가 올해는 31일 밤 11시부터 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광양시도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발 473m의 광양 구봉산 전망대는 일출 일몰 인기 명소 중 하나입니다. 짙푸른 바다와 광양항은 물론 여수와 순천, 하동 등 광양만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고흥에서도 해맞이 행사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탁 트인 시야가 일품인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에서는 새해 당일 떡국 나눔과 대북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고흥구는 5,000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고 행사장 인근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춘천만 국가정원 해맞이 행사는 내년 정원박람회 준비로 열리지 않습니다. 대신 낙조로 유명한 와운 해변에서 해넘이 행사가 열려 올해 마지막 해를 보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마을버스 업체가 코로나19 이후 수익 감소와 또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년 3월까지 2개의 마을버스 노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운행 중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 이용권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시내버스 등을 임시 배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휠체어 이동수단 중 하나인 광주시 전용 택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을 중단합니다.
광주시는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택시 기사와의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용 택시제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대신 전용 택시와 함께 비휠체어 장애인들의 발의돼온 바우처 택시 운영을 250대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광주은행이 고향사랑 기부금 2억 2,900여만 원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주 전남의 사랑카드에 성원을 보내준 덕분에 기부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로 지역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한 건물 바닥에서 타일의 들뜸 현상이 발생해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6층 높이 건물의 한 사무실에서 바닥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내부에 있던 50여 명이 대피하고 소방과 구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붕괴로 이어지는 건물 균열이 아닌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해 타일이 팽창하며 뒤틀린 게 아닌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조폐공사가 손잡고 전남행복지역화폐 광역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가 내년 상반기 전남행복지역화폐 전용 앱을 개발하면 전남 22개 시군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하나의 앱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